얘기했죠. 이 증거를 인멸하려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때 창밖으로 던졌다는 부분이 많이 참작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망할 염려라는 것은 바로 9월 30일에 검찰의 소환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10월 1일에도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뭐 복통이 났다 그러면서 또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고 11시에 출석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체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아마 반영이 됐고, 사안의 중대성, 이 대장동 개발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본인이 실무적으로 다 설계했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이 아마 가만히 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일날 이제 출석을 통보했는데, 제가 아까 복통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응급실에서 체포가 되고, 이틀 동안 조사해서 이제 어제 구속영장을, 그저께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어제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 심사를 했고 9시에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빠르게 발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어제 뭐 조사를 기껏해야 뭐 하루 정도 한 겁니다. 하루 이틀 정도 한 건데, 이 정도로 가지고서는 증거로서 뒷받침되는 혐의들이 별로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구속영장을 받아내는 데는 아마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뭐 증거라는 거 뭐 굳이 찾지 않아도 곳곳에 널려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치밀하지 못하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도록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범죄를 구성해놨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이 단 이틀 조사하니까 바로 다 숨길 수 없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이 사람은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이제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혐의가 이런 겁니다. 대장동 개발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저 어제도 제가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 그러니까 평당 1,400만원 정도가 성남의뜰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을 수 있는 적정한 수익선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변화가 돼서 평당 1,400만원이 넘을 때는 그러면 이제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상치 못한 이익. 그럴 때는 이 이익을 나누자 라는 장치를 사실은 그 도시개발공사 일반 직원들 개발사업 1팀에서 건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서에 그거를 다 넣어서 이제 유동규 씨가 만든 전략사업팀에다 넘겼다는 건데, 그게 몇 시간 만에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 이거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걸 왜 안 하려고 했을까요? 초과이익이 나올 것이 어찌 보면 뻔히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 배임 혐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건 그때부터 이 돈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나눠 먹자 뭐 이런 묵시적 합의 내지는 명시적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게 충분히 짐작될 수 있는 거니까 바로 배임 혐의가 된 것이죠. 이렇게 되는 바람에 결국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어마어마한 배당금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걸 이제 유동규 씨가 만들었는데, 그러면 당시 성남시장은 자기가 설계사고 유동규 씨는 그걸 이래라 저래라 먹튀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지시해서 유동규 씨가 설계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먹튀라는 거에 가장 큰 부분이 뭡니까? 돈이죠, 돈. 결국 배당금만 받고 튀는 거 뭐 이런 게 먹튀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도 당연히 이재명 지사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뭐 거기까지는 아직 수사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요.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보면 지분 50% 플러스 한 주, 이게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50% 절반을 딱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1822억 원을 배당받았죠. 근데 화천대유 천화동인 1에서 7호 여기는 7%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총 4,04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갔다. 이게 뭐냐? 뻔히 보였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하고 나머지 이익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더라도 환수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그게 제가 초과이익 환수 장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다른 대형 개발 사업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뺐다. 그러니까 그 뺀 이유 궁금하다. 제가 그걸 유튜브로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사의 초기 단계죠. 이제 뭐 며칠 지났습니다. 더군다나 이 수사팀은요, 친정권 검사 일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로 명백하게 나오는 것 외에는 아마 별로 제대로 수사를 안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 뭐 민주당 후보 사실상 확정됐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타격을 가할 그런 내용들은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 유동규 씨가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 그거는 아예 확보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던졌다는 거는 새로운 휴대전화입니다. 근데 그것도 또 못 찾았습니다. 이러면 이게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 이런 의심을 받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더라도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로 나온 거는 어찌할 수가 없겠죠. 지금 현재 뭐 드러난 게 8억 원 뇌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뭐 이거를 뭐 그냥 덮어버릴 수는 없을 테니까 일단 유동규를 구속을 하긴 했는데, 자, 이거 외에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그 녹취 파일 이런 데 보면은 유동규 씨한테 700억 원을 배분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실 여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녹취입니다. 누가 뭐 말로 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700억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8억은 지금 구속영장에 기록된 뇌물이고, 앞으로 700억 가까운 내용들이 이제 유동규 씨한테 넘어가면 또는 넘어가기로 약속이 돼 있고, 그렇게 되면 그 700억이 정말 오로지 유동규 씨의 몫이냐. 왜 그러냐? 유동규 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4명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 목적지가 결국 이재명 지사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고 나서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9시까지, 그 다음에 근데 어제 그 중간에 6시 한 반 좀 넘어서 인천 지역에 민주당 후보 경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재명 지사는 압승을 했고요. 어제가 2차 슈퍼위크, 그 결과가 나온 때죠. 여기에서도 또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전에 확정이 됐지만, 그리고 나서 이재명 지사가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소감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다 이겁니다. 자, 이재명 지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토건 세력, 기득권, 부패 세력과 더 치열하게 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이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토건 세력이 뭐죠? 부동산 개발 뭐 이런 거 하는 거를 토건 세력이라고 아마 이재명 지사는 얘기하는 모양인데, 자기도 우일에 개발하고 대장동 개발하고 거기서 온갖 비리로 얼룩졌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을 토건 세력, 기득권, 부패 세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이게 불과 유동규 씨 어저께 아마 구속될 거 거의 확신했을 겁니다. 그 구속되기 2시간 반 전에 과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2시간 뒤에 탄로날 그런 얘기를 국민들 앞에 마이크 잡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에 대해서도 곁가지를 갖고 흔들어대지만 본류와 줄기는 국민의힘이 독식하려 했던 개발 이익을 고립돼 있던 야당의 기초단체장이 4년 넘게 치열하게 싸워 개발 이익의 일부나마 국민들에게 돌려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곁가지, 국민의힘 이런 얘기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화천대유가 가져간 배당금,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가져간 배당금 4,040억 원에다가 화천대유가